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성장한 핀란드 명문 학교의 16세 남학생 유호가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국제 교육 분야에 15년간 몸담아 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핀란드에서 가장 우수한 28명의 학생이 유럽 교육의 중심 헬싱키를 출발했으나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긴급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평생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배우며 자란 이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48시간 만에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체험부터 붐비는 서울 지하철 서울 서브웨이 안에서 목격한 불가사의한 광경, 그리고 심야의 거리에서 마주친 또래들의 놀라운 모습까지. 그들은 원래 핀란드가 세계 제1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바로 한국 사우스 코리아이었습니다. 17세 여학생 에밀리아가 조국의 기자들에게 털어놓은 이 충격적인 고백은 핀란드 교육계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평생 북유럽의 가치관만을 믿어왔던 그들이 왜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을까요? 15년 경력의 한국인 교사가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48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많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핀란드 헬싱키의 한국인 학교에서 15년째 교사로 재직 중인 김지민 김질민입니다. 저는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일하며 세계 각지의 교육 현장을 봐왔지만 작년 가을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경험은 제 교직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인솔했던 아이들은 핀란드에서도 가장 특별한 학생들, 바로 헬싱키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이슈우스 재학생 2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1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로 전원 핀란드의 명문가 자제들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아들, 고위 공무원의 딸, 의사의 자녀 등 미래의 핀란드 사회를 짊어질 엘리트 후보생들이었죠. 인솔 교사진 또한 화려했습니다. 마르쿠스 라우리넨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전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육학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 연수 여행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교육 현장을 시찰하며 세계 1위라 불리는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순회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교육 격차를 학습한 뒤 헬싱키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 항로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갑작스러운 태풍 탓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허브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삼성이나 LG 같은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 제품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몇몇 학생은 그곳의 교육은 주입식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교육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을 언급할 때는 주로 싱가포르를 가리키며 한국은 기술은 발전했지만 교육 시스템은 구식인 곳으로 여겨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특히 까다로운 엘리트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일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면서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온 연락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또한 긴급 착륙하는 외국인 학생 단체를 위해 즉시 특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핀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상직 직원을 대기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은 헬싱키 공항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기 마련이지만 인천공항의 준비 태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착륙 과정 또한 완벽했고 유도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지상에서의 이동 또한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기편 항공편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공항 터미널에 들어선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8시간 동안 일어날 일들은 28명 우등생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 발을 딛는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대낮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소 로봇과 직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상주해 있었으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인가요? 에밀리아 비르타넨이라는 17세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헬싱키 공항은 밤 9시만 넘어도 많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데 그녀는 인천의 이 24시간 서비스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입국 심사 안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외국인 학생 단체가 입국했음에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학생 단체 전용 유도 라인을 개설했고 약속대로 핀란드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통역 서비스의 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유창한 핀란드어 통역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최적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라우리넨 교장 선생님은 헬싱키 공항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외국어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불안해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입국 수속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긴급 입국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옆에서 도와주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욱 경이로웠던 점은 그들이 우리가 원래 투숙할 예정이었던 헬싱키의 호텔이나 항공사에 연락하는 것까지 주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긴급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안내 또한 완벽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명동 마이용동과 강남 경남 지역의 호텔 몇 곳을 추천해주며 각 호텔의 특징과 장단점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6세 남학생 요한은 핀란드 공항 직원들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직원들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사무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경험하는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화물 수치대에서도 감동은 이어졌습니다. 28명분의 짐이 불과 15분 만에 모두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수화물 처리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어느 비행기의 짐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나 유럽의 공항에서는 수화물 지원이나 분실이 드문 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효율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설 때 라우리넨 교장 선생님이 제게 건넨 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전 세계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완벽한 긴급 대응은 난생 처음 봅니다. 특히 이런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 이용객이 조금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8시간 동안 이 학생들이 얼마나 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도중 첫 번째 진짜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야간 고속도로 위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학생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고층 아파트 단지와 빌딩 숲의 엄청난 규모의 모두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넋을 잃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핀란드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계획도시는 보기 힘들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각 구역마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공원과 녹지, 주거 구역과 상업시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기획에 전문 지식이 있는 안니키넨 교감 선생님은 북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정교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 깊숙이 진입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대낮처럼 환했고 수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혼자 걷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여성이 혼자서 안심하고 거리를 걷는 광경은 핀란드의 도시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곳은 정말 안전한 나라군요. 17세 에밀리아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할 때도
새로운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 단체라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최적의 서비스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늦은 밤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조식 시간부터 주변의 편의시설, 심지어 편의점 위치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정에 없이 한국에 오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짧은 시간 동안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서울 관광 가이드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즈니스 서비스를 넘어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던 저는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아시아의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오르고